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총선 참패를 불렀다고 주장하며 오늘 오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한편 의사협회는 2,000명 증원 재검토 요구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역대 최저 수준인 2,5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줄었지만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각종 교통사고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드론 공격까지 이어지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긴급 회의를 열고 원전 불장난을 중단하라며 경고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달에도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엘니뇨가 약화하고 있는데도 해수면 온도 또한 12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는 등 바다 상태도 급격히 악화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의료계의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후에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에는 정부가 앞으로 의료계에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유연하게 추진하는지 예의주시한 뒤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비대위는 이번 주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공의 측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연기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울산의대 최창민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료 사태의 빠른 정상화와 전공의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복잡한 의료계의 현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며 대내외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현재 수준으로 인상된 이래 10차례 연속 묶이게 됐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오름폭이 상당히 줄었는데 정책대출 재원이 은행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조 6천억 원 줄었는데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처음 감소로 돌아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오름폭이 많이 축소된 영향이 큽니다.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된 데다 신학기 이사철이 지나며 전세자금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2월에서 5월 사이엔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다가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을 통한 2차 보전 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매달 3조 원대 수준의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2월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까지 몸집을 줄이며 이 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감소폭도 커졌습니다. 앞선 2월 11개월 만에 잔액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5조 원 가까이 규모를 더 줄인 겁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주택도시기금 재원분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이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내외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집값 상승 기대가 올라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외식 물가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자료를 보면 서울 기준 지난달 삼겹살과 자장면 등 8개 대표 외식 메뉴 가격이 한 달 전과 같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식 8개 품목 가격이 모두 한 달 전과 같은 건 2021년 8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4개월째 지속됐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외식 물가 상승률 차이는 올해 1월 1.5%포인트에서 2월 0.7%포인트, 3월 0.3%포인트로 점차 줄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정유업계와 함께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정유업계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1리터에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 도매 가격, 주유소 소매 가격을 비교해 국제 가격 인상분보다 초과 인상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알뜰 공급사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판매 가격보다 1리터에 최대 40원 낮은 가격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2,500명대로 집계돼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씩 수치가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하위권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1990년대에는 매년 평균 10,000명 안팎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했고 속도 제한이나 우회전 단속 등 각종 제도도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줄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3년에야 5,000명대로 줄어 1990년대의 절반이 됐습니다. 지난해엔 역대 최저치인 2,500명대로 10년 전에 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최대화 사망자 수를 기록한 게 1991년인데 그때 비교했을 때 81.0%가 감소를 했고 OECD 국가 중에서 8개국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1년 사이 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망자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 지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각종 교통사고 지표가 하위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 OECD 가입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통 선진국들 가보면 보행자가 보이면 차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정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차가 마구 먼저 지나가고 보행자가 반대로 차들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1년 전보다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챗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는 우리의 삶 전반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그 편의성만큼이나 잠재적인 위험성도 있습니다.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답변 또는 아예 틀린 답변도 간혹 있는데 AI의 이런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 시민 1,000명이 모였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트북을 앞에 놓고 넓은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운 1,000명의 시민들. IT 관련 종사자는 물론 여러 직업군과 대학생 등 신분도 다양한데 모두 AI에 관심이 많아 대회에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신호와 함께 경쟁에 들어간 이들의 미션은 생성형 AI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AI에게 누가 더 절묘하게 질문을 유도해서 더 확실히 잘못된 답변, 더 문제가 많은 답변을 얻어내느냐의 경쟁입니다. 문제의 답변은 7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유해한 답변이나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나 악성 코드, 정보 제공 등입니다. 여기에 타인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방법이나
아예 틀린 답변, 앞뒤가 모순되는 답변도 포함됩니다. 공격 대상은 네이버와 SK, 업스테이지와 포티투마로 등 국내 4개 기업이 출시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인데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만큼 잘못된 답변을 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유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딱 수준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답을 멈추고 자기가 더 이상 답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거짓된 정보를 좀 흘려주면 AI가 이제 그거를 이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바탕으로 이제 약간 혼란을 조성하는 방식을 좀 썼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1000명의 참가자가 꼬박 4시간 동안 찾아낸 문제의 답변은 120명의 전문 평가단으로부터 채점을 받습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미묘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국민 감정이나 한국인의 감성에 맞게 평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른바 AI 레드팀 챌린지라 불리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이용해 개별 기업이 찾기 힘든 AI의 취약성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 8개 빅테크들이 처음 시도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과기정통부는 결과를 정리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중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푸바오가 이상 행동으로 의심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내 팬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중국 이송 과정을 함께한 푸바오의 할부지 강청원 사육사는 별일 아니라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중국 국가공원이 공개한 푸바오의 격리 첫날 모습입니다. 그런데 푸바오가 내실에 있는 대나무 숲에 몸을 숨긴 채 좋아하던 사과도 거부하고 이튿날인 4일에는 계속해서 앞구르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푸바오의 배변 상황으로 볼 때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내 푸바오 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 푸바오의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푸바오가 고르는 영상은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많이 접했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푸바오는 중국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들을 들어달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나왔을 텐데 뭔가 사육사와 교감을 하기 위한 또는 사육사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또는 뭔가 이제 적응해가면서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나올 건데 크게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0.2%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순차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0.6% 올랐던 2월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줄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를 조금 덜게 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월보다 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0.3%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지난 1월 0.4%, 2월 0.6% 상승률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도 0.2% 올라 전문가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도매 물가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연초 예상 밖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하루 전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돈 수치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3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주춤해짐에 따라 최근 몇 달 새 높아진 물가 지표에 긴장했던 시장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물가 상승 둔화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 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올가을부터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새 정품이 아닌 중고 부품으로도 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애플이 밝혔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11일 중고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등이며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의 생체 인식 센서에도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이용자가 자신의 기기를 수리할 때 부품 페어링을 거쳐 새로운 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기기의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 새 부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중고 부품이나 비슷한 다른 부품을 사용할 경우 새로 장착한 부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알림이 뜨도록 했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중고 부품에 대한 이런 알림을 없애고 이용자가 수리점에서 부품을 주문할 때 기기의 일련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 압박을 받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 강화 장치를 내놨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은 현지 시간 11일 인스타그램에서 과도한 노출 사진, 성착취 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잠재적 범죄자와 청소년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DM 시스템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송되는 누드 이미지를 자동으로 감지해 흐리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도구를 시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체 사진이 포함된 이미지를 받으면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되는 이 기능은 18세 미만의 사용자에게는 기본으로 적용되고 성인에게는 알림을 보내 이 기능을 적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지난해 봄부터 이어진 지구의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평균 온도가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기후위기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미지의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럽과 북미에선 계절을 앞질러 화려한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에선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올해 농사는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Mi padre tiene 85 años, no había visto nunca nada igual, de tanto tiempo. Hay un ciclo, nos ha tocado vivirlo. 지구 반대편에선 모기가 전파하는 댕기열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페루 등 남미 전역이 몸살을 앓으면서 환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류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1년을 겪었습니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8도나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10개월은 연속으로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의 기록적 고온 현상은 광범위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 열파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니뇨가 약화하고 있는데도 해수면의 온도는 12달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최후의 보루라는 바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climate scientists don't know if this is a blip in the climate data, if it is a phase change in the climate, if we're reaching tipping points.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선 기후위기가 이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비건 스테이크, 비건 소시지와 같이 비건 제품에 육류 관련 용어를 붙일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다가 법원의 제동에 걸렸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는 정부가 2월 말 발표한 비건 제품의 동물성 용어 사용 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 지침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유보됐습니다. 국가평의회는 정부의 명령으로 이런 유형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조업체가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명령은 프랑스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는 만큼 육류 관련 용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외국산 제품과 경쟁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최근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공격으로 핵사고 우려가 커지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긴급 회의를 열고 무책임한 불장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붉은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키이우 인근 최대 규모인 크리필스카 발전소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키이우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 전력시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북동부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선 주민 20만 명이 단전 위기에 놓였습니다. Электроэнергия и тепла прекращена. В городе сейчас без Харьковской ТЭЦ-5 очень сложно.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4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며 서방의 추가 방공망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Of course, the urgent needs for Ukraine, and I think it's not only for Ukraine, for European security. The urgent needs, number one, of course, is air defense.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의 대대적인 공습에 나선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비무장화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잇단 드론 공격으로 핵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국제원자력기구는 긴급회의를 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 one can conceivably benefit or gain any military or political advantage from attacks against nuclear facilities.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국제기구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현지 시간 11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와 러시아 대표단이 뉴욕에서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는 우주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있고 공격무기 없이 우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앞서 앵커 리포트를 통해 푸바오 근황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좋아하던 사과도 거부하고 계속 앞구르기를 반복해서 푸바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강철원 사육사가 직접 밝힌 것처럼 푸바오가 평소 자주 하던 행동이라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강 사육사가 곧 다시 방문해 푸바오 상태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